상원이 임시예산 표결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언급하며 합의를 원한다고 밝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가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기 위해 잠든 사이 헬리콥터를 이용해 아파트 단지를 습격하는 등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가 이민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연방국세청과 사회보장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올해 2월 이후 IC에 10만 명 이상의 납세자 주소 정보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새학기 개학을 앞둔 지난 8월 미국에 입국한 유학생 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도의 경우 감소율이 44%를 넘어섰으며 이란은 86%가 감소했습니다. 멕시코의 미국 접경 지역에서 동물의 살을 파먹는 기생파리 애벌레의 가축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최근 인간 감염도 확인되면서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상원은 임시 예산을 표결했지만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양당 간 협상이 교착 상태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언급하며 합의를 원한다고 밝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의회는 어제 상원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발의한 임시 예산안을 상정해 표결했으나 가결에 필요한 최소 찬성표를 얻지 못했습니다. 예산안 표결 결과는 찬성 52표, 반대 42표였습니다. 상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60표가 필요합니다. 지난 1일 시작된 셧다운은 2주차에 접어들면서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당 간 협상은 여전히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에 현재 민주당과 협상이 진행 중이며 매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발생 후 민주당과 협상 의사를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대화하고 있느냐는 질문엔 그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우린 민주당과 얘기하고 있다며 헬스케어와 관련해 매우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오바마 케어 보조금 관련 합의에 나설 것이냐는 물음에 제대로 된 거래를 한다면 합의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그 보조금이 너무 많고 수십억 달러가 낭비되고 있으며 우린 지금보다 훨씬 나은 헬스케어를 가질 수 있다며 훌륭한 헬스케어를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가 전쟁터가 돼가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기 위해 잠든 사이 헬리콥터를 이용해 아파트 단지를 습격하는 등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이 시카고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단속한다며 보다 전투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어 폭력을 촉발하고 긴장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이비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그들이 이곳을 전쟁 지역으로 만들고 있다며 최루탄을 발사하고 연막탄을 피우며 마치 전쟁 지역처럼 보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인구 270만 명, 미국 제3의 도시 시카고에서 이민 단속이 시작된 이후 1000명 이상의 이민자가 체포됐습니다. AP통신은 시카고 도심과 교외 지역에서 매일 발생하는 점점 더 대담하고 공격적인 단속에 구금된 사람들 중에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와 어린이들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스 매체 뉴스네이션은 단속 요원들은 표시가 없는 트럭과 헬리콥터를 사용해 5층짜리 아파트 건물을 포위하고 요원들이 헬기에서 낙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파트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깨우고 지퍼 타일을 사용하여 체포 작전을 펼쳤습니다.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갱단 트렌드 아라고아와 연결된 인물들을 타깃으로 한 것이라며 체포에 대한 세부 정보나 어린이들이 어떻게 대우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일부 표적 대상자는 마약 밀매 및 유통, 무기범죄, 이민 위반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티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문을 박차고 들어가거나 헬리콥터, 지퍼 타일을 한 요원들이 등장한 작전 영상을 X에 편집해 음악과 함께 공개했습니다. 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기관의 수사 요원들을 빼가면서 조직범죄 대응과 예방 등 본업을 위한 수사 정보 역량이 부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에 DHS 산하 IC 외에도 HSI, CBP, 법무부 산하 FBI 요원들은 물론이고 USPS 소속 직원들까지도 마약 밀매, 성착취, 조직범죄 수사 등 원래 업무에서 빠져 불법 이민자들을 추적, 구금, 추방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런 업무 변경이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공보 담당 직원 에비게일 잭슨은 이민 단속이 공공안전에 핵심적이라며 이민법을 시행하고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제거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드는 중요한 방식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요원들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일선 요원들 사이에선 일과 시간 중에는 이민자 체포 업무를 해야 하므로 본업인 범죄 사건 수사는 새벽 시간대에 하는 식으로 시간을 나눠서 써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WSJ는 시라큐스대가 운영하는 공공기록 데이터베이스 거래기록 접근 정보센터로 집계된 자료를 인용해 올해 5에서 6월 연방 전문 수사기관들이 수사에 검찰로 송치한 사건 건수가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송치 사건 건수는 법무부 산하 마약 단속국은 10%, 연방보안관청은 13%, 주류, 담배, 총포 담당국은 14%가 줄었습니다. 한인 단체들의 연합체인 미주 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가 이민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IRS와 SS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올해 2월 이후 ICE에 10만 명 이상의 납세자 주소 정보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는 아시안 법률회의 등과 함께 ICE가 IRS와 SSA로부터 세금 관련 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정책의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달 30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교협은 최근 사회보장국과 이민세관 단속국 간 체결된 협정에 따라 두 기관이 매달 5만 명의 이민자 개인 신상 및 재정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같은 조치가 이민자 커뮤니티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정은 최근 몇 달간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지속적으로 경고해온 정부기관 간의 위험한 정보 공유 관행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올해 2월 이후 ICE가 IRS에 수백만 명의 납세자 정보를 요청해 이미 10만 명 이상의 주소 정보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교협은 행정부가 중앙 집권적 권한을 이용해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권위주의적 통치로의 위험한 전환이라며 성실히 세금을 낸 이민자 가족이 정부의 감시와 처벌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체는 또한 IRS와 SSA의 정보 공유가 이민자 커뮤니티를 괴롭히고 과도하게 감시하기 위한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하며 이러한 행위가 납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단체들과 주민 간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새학기 개학을 앞둔 지난 8월 미국에 입국한 유학생 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도의 경우 감소율이 44%를 넘어섰으며 이란은 86%가 감소했습니다. 국제무역위원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국무부가 대학에서 새학기가 시작되는 8월에 입국한 학생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 수는 약 31만여 명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에 비해 19.1% 감소한 수치입니다. 특히 가장 많은 유학생을 차지하고 있는 인도의 경우 44.5% 감소했습니다. 무슬림 국가들의 경우 감소율이 더 높아 이란의 경우 무려 86%가 감소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전체는 24% 줄었습니다. 이러한 감소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에 대한 제한적인 접근 방식을 추구하는 동시에 자금 지원을 이유로 대학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지난 6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학생들의 SNS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학생 비자 처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라고 명령했으며 이후 심사에서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비자 발급기관은 심사 신청서에서 미국의 시민, 문화, 정부, 기관 또는 건국 원칙에 대한 적대감의 징후를 찾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학자금 대출 소득 기반 상환 옵션 중 하나인 IBR 플랜에 가입한 일부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탕감을 재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주 IBR 플랜에 가입한 일부 대출자들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재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IBR 플랜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상환을 완료했고 매월 최소 상환액을 제대로 납부해온 대출자들이 오는 21일까지 탕감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대부분의 탕감이 그로부터 2주 내에 처리될 전망입니다. 다만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교육부 직원의 약 90%가 휴직 상태라 탕감 처리에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교육부는 시스템 오류 및 법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IBR 플랜에 가입한 대출자들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도입한 세이브 플랜이 연방 항소 법원에 의해 일부 중단되면서 발생했으며 당시 교육부는 세이브와 IBR은 시스템상 긴밀히 연결돼 있어 세이브에 대한 법적 차질이 IBR 운영에도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IBR 플랜은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상환금이 정해지고 20년 또는 25년 동안 상환할 경우 이후 남은 잔액은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독감 예방주사 접종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독감 환자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11월을 앞두고 10월에 접종이 가장 이상적인 시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턴 비강 분무형 백신 플루미스트를 집에서 직접 접종할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독감 시즌을 앞두고 백신 접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백신 관련 혼란이 많았지만 독감 백신 권고 지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CDC와 주요 의학단체에 따르면 생후 6개월 이상 거의 모든 사람은 독감 백신 접종 대상입니다. 매년 수만 명의 미국인이 독감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겨울은 유난히 심각해 CDC는 독감 관련 합병증으로 숨진 아동이 280명에 달했다고 집계했습니다. 65세 이상은 고용량 백신이나 면역 강화제가 포함된 백신 접종을 권장합니다. 주사를 꺼리는 경우 2세부터 49세까지는 비강 분무형 플루미스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플루미스트는 20년 넘게 사용되었지만 올해부턴 일부 성인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 집에서 직접 접종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FDA 승인을 받았지만 적용이 늦어 올해 처음 시행됩니다. 현재 34개 주에서만 가능한데 제조사 아스트라제네카는 확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독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은 동시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 연방자문위원회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권고를 철회하고 개인 선택에 맡기면서 코로나19 백신 수급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멕시코의 미국 접경 지역에서 동물의 살을 파먹는 기생파리 애벌레 가축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최근 인간 감염도 확인되면서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농축산물 안전청은 보도 자료를 통해 미국 접경지인 누에보레온주에서 송아지 한 마리가 신세계 나사벌레라고 불리는 NWS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제 덕분에 벌레는 이미 죽은 상태였으며 함께 운송된 다른 84마리의 가축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현재 동물 수송 72시간 전에 구충제 이버맥틴을 투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농무부 산하 동식물 검역소 홈페이지에 따르면 NWS는 과거 미국 남부와 멕시코, 카리브해 섬나라, 남미 아르헨티나 지역까지 출몰한 사례가 있습니다. 가축이나 반려동물, 야생동물, 드물게는 사람의 상처에도 달라붙어 알을 낳고 알에서 부화한 구더기가 살 속으로 파고들게 돼 치명적인 피해를 입힙니다. 목재에 나사를 박는 것처럼 숙주를 파고들어 나사벌레란 별칭이 붙었습니다. 미국에선 지난 8월 엘살바도를 여행하고 오는 환자에게서 인간 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미국 정부는 멕시코 등과 협력해 1980년대에 공식적으로 이 해충의 박멸을 공표했으나 2026년 플로리다 등 미국 본토에서 국지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최근 주류 판매가 급감하면서 뉴욕주 정부가 리커 라이선스 신규 발급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뉴욕주 주류국은 올해 들어 신청된 리커 라이선스 신청 중 약 70%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알코올 소비가 급감하고 있는 만큼 기존 리커 스토어 매출을 유지하려면 신규 리커 라이선스 수를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올해 들어 뉴욕주에서 판매된 주류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류국에 따르면 올해 뉴욕주 리커 라이선스를 갖고 있던 소매 업체들이 최소 106개의 리커 라이선스를 자발적으로 반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주가 야외 불피우기 금지령을 발령했습니다. 야외 불피우기 금지령은 가뭄이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단풍 시즌 산불 예방을 위한 조치입니다. 금지령에 따르면 우선 화덕이 없는 캠프파이어와 조리용 불피우기, 잡초 태우기는 전면 금지됩니다. 다만 뒷마당에 설치된 화덕과 높이 3피트 미만과 길이, 너비 또는 지름 4피트 미만 밀폐형 화덕에 피우는 모닥불은 허용됩니다. 또한 조리는 소형 밀폐형 화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야외 불피우기 금지령은 오는 15일까지 이어집니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야외에서 쓰레기와 낙엽을 태우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뉴욕주가 올해도 뉴욕 주립대, 뉴욕 시립대, 그리고 일부 사립대학들과 함께 입학 원서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뉴욕 주립대 소속 64개 대학의 입학 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3일까지로 원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청자 1인당 원서 수수료 면제 지원 가능 대학은 최대 5곳입니다. 또 뉴욕 시립대는 뉴욕 시내 공립고학생을 대상으로 27일부터 내달 21일까지 대학 원서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이 밖에 포담대학, 아델피대학,
세인트 조셉 대학 등 사립대 50곳 역시 10월 말까지 원서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뉴욕주와 뉴욕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입시 원서 수수료 면제를 시행하는 것은 올해로 3번째입니다. 앤드류 박 재단은 지난 4일 재단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기념행사를 열고 문화재단으로서의 방향 전환과 함께 새로운 프로그램 소리다리 영 아티스트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재단은 장학 사업을 이어오면서 예술과 문화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고 이제는 문화 분야의 현재와 미래 인재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 재단의 비전을 확장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취지 아래 시작된 소리다리 영 아티스트는 한국 및 재미 한인 청소년 바이올리니스트, 비올리니스트, 첼리스트들을 선발해 세계적인 연주자들과 동등한 파트너로서 실내악을 함께 연주하고 리허설을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리다리 영 아티스트 모집은 온라인 오디션을 통해 진행되며 오는 15일 플랫폼을 공개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70도, 섭씨 21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섭씨 10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